안녕하세요. 눈성형 중점 진료 성형외과 전문의 박재희 원장입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 상담할 때나 아니면 수술을 할 때, 수술하고 나서 경과를 볼 때, 이제 환자분들 아무튼 만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뽑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눈을 만지는 습관, 비비는 습관입니다. 이게 왜 이제 비비거나 만지지 말라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강조를 하고 꼭 신신당부를 드리냐면, 이제 비비는 습관이 이제 눈 건강이라든지 수술 결과에 굉장히 좀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수술한 눈이든 하지 않은 눈이든 상관없이 자꾸만 이제 눈을 비비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우리 몸에서 눈 주위 피부가 제일 얇고 약한 부위의 피부예요. 근데 그 약하고 얇은 피부를 자꾸만 이제 만진다든지 비비는 습관, 또 이제 환자분들 중에 눈곱 꼈다고 이렇게 눈을 막 이렇게 하는 습관도 있는데, 아무튼 눈 주위를 자꾸만 자극을 주거나 만지게 되면은 이제 만성적으로 염증이 되면서 색소 침착이 되죠. 그래서 환자분들 눈 자주 만지는 환자들 자세히 보면 눈 주위가 좀 너구리눈처럼 시커매요. 특히 이제 뭐 비염이 있다든지 뭐 알레르기 아니면 습관적으로 이제 만지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은 눈 주위가 좀 시커매서 좀 굉장히 좀 피곤해 보이고, 흔히들 뭐 다크서클이라고 하죠. 또 이제 그렇게 자꾸만 만지거나 비비다 보면 이제 잔주름이 자꾸만 생겨요. 그래서 눈 주위가 좀 약간 쭈글쭈글하게 잔주름들도 많으면서 이제 피부도 좀 자꾸만 늘어나게 되고, 또 이제 잔주름이 생기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쌍꺼풀이 자꾸만 이게 여러 겹으로 겹쌍꺼풀로 되면서 자꾸만 쌍꺼풀이 높아지고 커지게 되죠. 이제 쌍꺼풀의 성질이라는 게 자꾸 높고 큰 쪽으로만 생기려고 하기 때문에, 원래 쌍꺼풀이 있던 사람도 자꾸 만지거나 비비면서 그 위에 원래 있던 쌍꺼풀 위에 주름이 생기게 돼요. 그럼 그 생긴 주름을 따라서 쌍꺼풀이 더 커지고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수술하고 나서 또 비비게 되면은, 쌍꺼풀 수술의 원리 자체가 겉에 있는 피부랑 눈동이 근육 사이 유착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 비비는 습관은 그 만들어낸 유착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자꾸만 풀리고 마찰 때문에 자꾸만 그 유착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쌍꺼풀이 만들어놓은 쌍꺼풀이 힘을 받지 못하고 점점 흐려지거나 풀리게 되고, 설사 풀리지 않더라도 자꾸만 눈을 비비다 보면 피부가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자꾸만 피부 덮이니까는 눈이 점점 처음보다 좀 작아지고 답답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형 수술 여부를 떠나서 또 눈 비비는 습관이 또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눈 주위의 병들, 그러니까 뭐 다래끼라든지 뭐 결막염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잘 생기게 되죠. 손에 있던 세균들이 이제 각막이나 결막 이렇게 피부에 들어가면서 다래끼나 염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안과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또 이런 것들이 자꾸 눈을 압박을 하면서 뭐 수정체의 두께라든지 안압에 영향을 미쳐서 뭐 백내장이나 뭐 녹내장 같은 안과 질환을 또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요인을 볼 때 눈을 비비는 습관이 해가 100이면 100이 되지 좋은 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제 그런 습관을 지금이라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빨리 그거를 좀 없애야지, 안 그렇고 그런 습관이 계속 누적이 되면은, 제가 좀 사진을 좀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좀 피곤해 보이고 좀 안 좋아지는 이미지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좀 개선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제가 보여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눈 주위 좀 피부가 좀 시커멓죠. 또 잔주름도 많아요. 그리고 쌍꺼풀이 보면은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겹이죠. 원래 자세히 보면 요 밑에 원래 있던 작은 쌍꺼풀이 있는데, 위에 있는 굵은 쌍꺼풀은 이게 자꾸만 비비다 보니까 위에 주름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쌍꺼풀로 변해서 자꾸만 두꺼운 쌍꺼풀로 변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우선 좀 쌍꺼풀로 낮추는 수술을 해서 좀 두꺼운 쌍꺼풀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눈매 교정을 좀 같이 해줬죠. 그래서 수술로 두꺼운 쌍꺼풀을 낮추는 수술을 통해서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 결과를 꾸준히 좀 좋은 결과를 유지시키려면 결국 이제 환자분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를 만지지 말고 비비지 말아야지 자꾸만 만지게 되면 다시 또 원상복귀 돼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신신당부를 해서 최대한 좀 비비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제 한 몇 개월 정도 안 비빈 결과인데, 지금 자세히 보면 이런 잔주름들도 술 전보다 좀 좋아졌죠. 좀 덜 보이는 것 같고, 색소 침착도 조금은 좀 좋아집니다. 이런 걸 관리를 한 1, 2년 이상 열심히 하면은 피부색이 어두운 것도 좀 밝아 보이면서 주름들도 좀 펴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뭐 이분도 마찬가지 케이스인데,
이분도 눈 주위 자세히 보면 좀 시커멓고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쌍꺼풀이 겹쌍꺼풀로 자꾸 두꺼워진다고 그래요. 이분도 좀 비비는 습관이 좀 있죠. 그래서 눈 주위가 시커멓고 잔주름도 많고 이런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도 결국 이제 수술로 이렇게 좀 두꺼운 쌍꺼풀을 좀 낮춰주고 이제 눈매개준을 통해서 좀 졸려 보이는 느낌을 좀 또렷하게 해주는 거는 수술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대신 이 결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 결국 이제 환자분들의 몫입니다. 이제 환자분이 비비지 말고 관리를 잘 해야지, 안 그러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쌍꺼풀이 두꺼워지고 겹쌍꺼풀이 생기고 눈뜨림도 약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수술 후 관리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되도록 이제 눈을 만진다든지 비비는 습관, 그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빨리 좀 개선을 해야지 수술한 결과가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될 수 있지, 안 그러고 다시 만지거나 또 비비거나 손대는 습관이 있으면 결국은 또 언젠가는 좀 약해지고 흐려지고 또 재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